자, 그 다음에 821페이지를 보면은요. 821페이지를 보면은 거기 확정급여 채무의 재측정 요소 갈로 열고 보험 수리적 손익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보험 수리적 손익. 거기 그 821페이지 거기 있는 내용을 보면은 자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내용들 보면은 기초의 채무가 있고 그 다음에 단기 근무원가 단기에 인식해야 되는 종업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그 퇴직급여 확정급여 채무라고 인식해야 되는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자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급액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하면은 이렇게 반영을 하면은 이게 기말금액, 기말 채무금액하고 일치해야 되죠. 그런데 기말 채무금액은 이게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회계적으로 요렇게 해서 여기 오면은 걔가 기말 채무금액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 금액은 항상 그 결산하는 시점에 계리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리사가 측정해 줄 거거든요. 기말 현재를 기준으로 최신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즉 기말 현재 그 어떤 그 할인율이나 뭐 퇴직률이나 또 임금 인상률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요걸 새로 결정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왼쪽 계산 결과가 오른쪽 계산 결과하고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게 다르거든요. 왜 다르느냐? 할인율, 사망률, 퇴직률, 임금 상승률 이런 거에 대한 가정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산식으로 다시 이렇게 표시해 보면은요. 여기 기초 채무에 금액이 있고 단기 과거 정산 손익 등 근무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자원가가 있고 여기에 퇴직자 지급액을 차감하면은 기말 채무가 되는데 이게 계리사가 이야기해 주는 금액 기말 확정 채무의 현재가치 이게 계리사가 이야기해 주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하고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기말에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조정을 뭐라고 하느냐 보험 수리적 손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다 그 보험 수리적 가정과 관련된 4대 가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말에 계리사가 이야기한 금액하고 장부에 반영해서 나온 결과하고 두 개의 차이를 보험 수리적 손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요걸 이제 재측정 요소다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재측정 요소는 그냥 장부상 이렇게 계산된 채무하고 계리사한테 확인한 금액하고 두 개의 차이가 재측정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건 OCI에 반영하게 되겠어요. 자, 요거를 이제 T 계정에서 보면은요. 원장에서 보면은요. 이제 채무죠. 채무니까 이제 오른쪽에 정기 2월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단기 근무원가나 뭐 이자원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채무가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이 채무, 퇴직자한테 지급하게 되면 얘가 감소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계리사한테 확인해가지고 기말 금액이 얼마 돼야 되는지 요 차기 2월이라는 게 기말 금액이고 이게 계리사가 확정해 주는 숫자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대차를 비교했을 때 대차가 맞아야 되는데 양자가 이퀄이 돼야 되는데 이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뭐를 채워 넣거나 오른쪽에 뭐를 채워 넣어야 돼요. 가령 요 그림에서는 채무가 기말에 얘가 왼쪽이 더 많아서 채무를 추가로 인식해 줘야 된다. 채무를 부족하게 계산했다. 그냥 계산했더니 채무가 부족하게 됐더라. 뭐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무를 추가로 인식해 줘야 된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채무를 인식하고
상대 과목으로 OCI 손실을 반영하면 되겠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채무를 추가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채무고 왼쪽에 OCI 손실인데 재측정 요소가 이쪽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기중에 계산한 채무를 너무 과다하게 계산했다. 과다하게 채무를 계산했으면 채무를 왼쪽에 버리고 오른쪽에는 OCI 이익을 인식해야 되겠죠. 예. 자, 이제 822페이지를 보면요. 케이스 5가 있습니다. 자, Q유통의 퇴직급여는 다음 산식의 금액을 퇴직 후 매 연말 지급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매년 말 수령할 퇴직연금, 연금 방식이고, 그래서 매년 말 수령할 연금은 퇴직 시점 연봉 곱하기 1% 곱하기 근속연수 이렇게 되고요. Q유통의 2001년 기초 입사한 조급원 갑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 1, 2001년 말 현재 연봉이 10,000원이고 동그라미 2, 급여 인상률이 5%다. 동그라미 3, 퇴직 추정일은 20년 후 기말이다. 동그라미 4, 퇴직금 지급기간은 퇴직 후 30년이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 부채에 대한 할인율은 연 10%를 적용하며 필요한 현가 요소는 다음과 같다. 현가 요소가 여기 좀 많이 있어요.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해서 그래요. 지금 요구사항은 뭐예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다음 각각 독립적인 질문에 답하시오. 1. 2005년 기말 및 2006년 기말 확정급여 채무는 얼마일까? 이 문제는 좀 복잡한데요. 자, 2001년 초에 입사했다. 할인율은 연 10%다. 퇴직 후 연금을 받는 방식이에요. 연금을 매 연말에 한 번씩 받나 봐요. 그래서 퇴직 시점 연봉 곱하기 1% 곱하기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연금을 퇴직 후 매년 말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년 말 이 사람의 갑이라는 사람의 1년 말 연봉은 10,000원이다. 20년간 근무할 것으로 추정되고 매년 연봉이 5%씩 오를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 20년 근무하고 나서 30년 동안 살면서 연금을 받을 것이다. 매년 말 연금을 한 번씩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여기 주어진 식은 퇴직 후 매 연말에 지급하는 연금이 얼마인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화살표가 30개라는 거죠. 퇴직 후 매 연말에 연금을 수령한다. 근데 30년간 연금을 수령할 거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요 화살표가 연금 하나하나라고 했을 때 이게 화살표가 30개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식은 요 화살표 하나의 값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 화살표 하나가 요런 식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럼 요 화살표 하나의 값을 일단 측정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 값을 먼저 측정해 보면은요. 요 값을 측정해 보면은 자, 퇴직 시점 연봉을 구해야 돼요. 1년 말 연봉은 10,000원이죠. 퇴직 시점 연봉을 구해야 되는데요. 1년 말 연봉은 10,000원이에요. 1년 말 연봉은 10,000원. 퇴직 시점 연봉은 지금 1년 말 연봉 10,000원이고 이 사람이 20년 근무한다. 퇴직 시점 연봉은 이 1년 말 연봉을 19번 지나가도록 하면 되죠. 매년 임금 인상률 5%를 적용해서. 그래서 1.05 10,000원 곱하기 1.05 이렇게 하면은 이게 2년 말 기준에 그 2년이 되는 해의 연봉이 될 거고요. 그 20년 그 말, 그 20년 차 연봉은 여기에 곱하기가 아니라 19승을 해줘야지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그 퇴직 시점 연봉이 계산되죠.
근데 여기 이제 현가 요소가 있으니까 여기 현가 요소를 적용해야 되나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현가 요소를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요건 이제 미래가치 요소를 적용해 줘야 되겠네요. 미래가치 요소 할인율 5% 19인 현가 요소 미래가치 요소를 적용해 줘야 되겠어요. 여기 이제 쓸 게 많으니까 이거를 이제 미래가치 요소를 future value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지금 요 값에 2.5 어쩌고 저쩌고 이 값의 의미는 제로 시점의 1원이 매년 이자율 5%일 때 19년 후에 2.5원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future value에서 미래가치 요소 이렇게 약을 쓰고요. 현가 요소는 present value 해가지고 PV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연금 현가 요소는 PV of annuity 해가지고 annuity가 연금이거든요. PVA로 약을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만원 곱하기 future value n이 19고 그 다음에 할인율이 이자율이 5%인 이걸 계산해 주면은 이렇게 하면은 퇴직 시점 연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곱하기 1% 곱하기 근속 연수 20년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 화살표 하나의 값이 계산되겠어요. 그래서 화살표 하나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면은요. 화살표 하나의 값은 5054예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화살표 하나의 값은 5054예요. 5054인데 지금 이렇게 30년간 이걸 30개 수령하죠. 매년 말 하나씩 저 화살표를 30개 수령하게 되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요것들의 퇴직 시점 현가를 계산해 가지고요. 그 퇴직 시점 현가를 20년 동안 뿌려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요 돈을 퇴직 시점 가치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퇴직 시점 가치가 얼마일까? 요 동그라미가 20개 연속된 요 값이 요 동그라미의 합계가 얼마일까 계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요 30년의 금액을 30년의 금액을 퇴직 시점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요. 자, 요 화살표 하나가 5054죠. 그래서 5054인데 지금 5054를 30개 받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거는 그 30년 연금 현가 요소를 곱해주면 되죠. 여기 30년 연금 현가 요소 지금 그 할인율은 10% 적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금 현가 요소 30기간 5% 요거는 지금 요 표에서 9.4 저거죠. 요걸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요 30년간 받는 요 화살표들의 퇴직 시점 가치가 계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퇴직 시점 가치는 얼마냐? 퇴직 시점 가치는 47643 47643 이렇게 이야기돼요. 그래서 요 돈들의 퇴직 시점 가치는 47643이다. 47643을 이제 20년간 배분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일단 단위연금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위연금이 얼마냐? 47643 나누기 20년 이렇게 하면은 238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의 값이 238이에요. 238이. 그래서 238이가 20개 됐을 때 그 값이 47643이다. 뭐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죠. 20년 근무니까 238을 20년 하면은 47643이다. 거꾸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질문하는 게 뭐였나요? 질문한 게 5년 말, 6년 말 기말 확정급여 채무는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5년 말 채무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5년 말 채무는
이 2382의 일단 현가, 요거보다 작은 요 동그라미를 구해가지고, 이게 시간 가치 때문에, 요 20년째는 요게 농구공이지만은, 최초에는 이게 뭐 탁구공만 할 거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커져서, 시간같이 불어서 한 야구공만 할 거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시간같이 불어가지고 또 배구공만 할 거고, 축구공만 할 거고, 그 다음에 농구공 크기가 되는 그런 원리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간같이 이렇게 당겨 보면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요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요 크기는 2382 곱하기 어떻게 좀 되나요? 현가 요소를 곱해줘야 되겠네요. 현가 요소, 현가를 이게 지금 몇 번 땡기나요? 1년 말이라면은 19번 땡겨야 되고, 2년 말은 18번, 3년 말은 17번, 4년 말은 16번, 5년 말은 15번, 15번을 땡겨야 되네요. 그래서 15번 할인율 10%. 그래서 지금 여기 요 값이 여기 곱해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은 2382 곱하기 0.2394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크기는 570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570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5년 말에는 요런 야구공 이게 5개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5년 말은 이게 얼마냐, 곱하기 5개 하면은 5년 말은 285 하나다. 5년 말 채무는 285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6년 말 채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6년 말 채무는 잘 안 보일 테니까 색깔을 구분해서 쓰도록 할게요. 6년 말 채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2382 만기 가치로 2382인데 여기 이제 곱하기 PV 15가 아니라 이제 14가 되겠죠. 10% 이렇게. 그래서 여기 0.2633을 여기에 곱해주면 돼요. 그럼 요거 하나의 가치고 다시 2382 곱하기 0.2633 이렇게 하면은 6272 이게 627 이렇게 되고요. 이게 6년 말은 뭐 이거 배구공이라고 해야 될지, 배구공이 6개 있는 거죠. 곱하기 6 하면은 곱하기 6 6년 말 부채는 3763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3763. 그래서 요것들이 각각 첫 번째 묻는 거의 답이에요. 285 하나, 그 다음에 3763 3인데 이게 1원의 단수 차이가 있네요. 뭐 일단 4로 하죠. 3764. 그래서 첫 번째 묻는 거의 답은 이렇게 돼요. 좀 복잡해 보일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5년 말 채무는 얼마냐? 6년 말 채무는 얼마냐?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이게 요 화살표를 퇴직 후 30년간 받아요. 요 화살표 하나의 값은 퇴직 시점 연봉에다가 뭐를 이렇게 곱하는 방식이에요. 퇴직 시점 연봉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1년 말 연봉이 10,000원이기 때문에 10,000원을 곱하기 미래가치예요. 이거 5%씩 이렇게 풀어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가치 1년 말 연봉을 곱하기 1 임금 인상률이 5%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1.05의 몇 성? 19성 이렇게 돼요. 그래서 10,000원 곱하기 2.5270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 박스 안의 값이 얼마냐?
요 박스 안에 값이 10,000원 곱하기 2.5270. 그래서 25,752.25270. 25270. 이 박스 안에 값이 25270. 그러니까 여기 이제 퇴직 그 처음 입사 이후 1년 말 연봉 10,000원이 5%로 오르면은 20년 후 연봉은 25,270원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산식, 주어진 산식대로 하면 요 화살표 하나의 값은 5054 이렇게 되고요. 하나가 5054고 요 5054가 30개 있는 거니까 요거에 그 퇴직 시점 현가를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럼 5054를 연금 현가 요소 30기간 5%가 아니라 10%겠지. 예. 10% 이렇게 해서 할인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요 값은 요게 될 거고요. 그래서 곱해주면은 요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이거를 20년간 배분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20년 말에는 이게 그 농구공이 20개 있어야 되는데 그 농구공 20개 합한 값이 요거라는 거죠. 그럼 농구공 하나의 값은 요 값을 20으로 나눠주면 2382 이렇게 되고요. 2382 이렇게 되고요. 요걸 단위연금이라고 하죠. 단위연금은 퇴직 시점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요 단위연금을 5년 말에는 2382 곱하기 현가 계산해 줘야 돼요. 15기간을 할인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단위연금이 현가가 계산되는데 요런 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요게 야구공쯤 되죠. 야구공이 5개 있어야지 5년 말 채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렇게 5년 말 채무를 구할 수 있다. 6년 말 채무도 같은 논리로 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되겠어요. 좀 상당히 길죠. 자, 요구사항 1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요구사항 2를 보도록 할게요. 요구사항 2. 2006년 기초에 퇴직연금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를 산정하시오. 과거근무원가가 뭔가요? 과거근무원가는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노사가 합의하기를 퇴직금 산식을 보통 이렇게 그 종업원한테 유리하도록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뭐 얼마 올린다 이렇게 하면은 그 올린 금액이 과거근무원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근무원가는 단기근무원가하고 회계처리에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죠. 단기근무원가, 이자원가, 과거근무원가, 정산손익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2006년 기초에 퇴직급여 산식이 바뀌었다고 하고 있고 과거근무원가를 산정하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산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산식이 보면은 여기 과거에는 여기 곱하기 1을 해줬는데 바뀐 산식에서는 이거를 곱하기 1.5를 해주는 걸로 산식이 바뀌었어요. 이거 똑같고 이것 똑같고 앞뒤로 곱해주는 건 똑같은데 요 곱해주는 방식이 곱하기 1에서 곱하기 1.5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방법에 의해 가지고 과거 근무원가가 얼마냐 어느 시점 기준으로 6년 기초 시점에 6년 기초 시점 6년 기초 시점은 5년 말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 5년 말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죠. 6년 기초 시점에 바꿨다. 그러면 계산은 5년 말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5년 말 기준으로. 그래서 5년 말 기준으로 기존에 1%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285 하나였다는 거죠. 근데 산식이 여기 곱하기 1.5를 해서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구해도 돼요.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는 지금 문제 요구사항 1번에서 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구하는 방식도 제시해 놓고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쉬운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곱하기 1 해가지고
이 결과값이 나왔죠. 그러면 곱하기 1.5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곱하기 1.5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곱하기 1% 한 값이라고 하면은 곱하기 1.5%를 하면은 이 285 하나가 곱하기 1.5를 해주면 얘가 50% 커져요. 바뀐 게 이게 1.5% 곱해주는 거로 바뀌었죠. 그럼 이 최종적인 결과값이 285 하나에 50%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 곱해주고 1.5% 곱해주고 그 차이기 때문에 요 값의 50%가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근무 원가가 얼마냐? 285 하나에 50%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1425 반올림해서 1426 그래서 요 값이 1426이다. 과거 근무 원가가 1426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요구사항 세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요구사항 세 번째는 문제 조건에서 6년 기말 현재 퇴직 시점 연봉이 3만원으로 추정되는 경우 6년 기말 보험 수리적 손실을 산정하시오. 자, 6년 기말 기준으로 6년 기말은 지금 요 시점 6년 기말 기준 요번에 묻는 게 요 6년 기말 기준으로 묻고 있어요. 6년 기말 기준으로 연봉이 퇴직 시점 연봉이 얼마로 추정됐었나요? 퇴직 시점 연봉이 25270 이렇게 추정이 됐었죠. 25270 이렇게 추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 3764 이 값에 왔죠.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2006년 기말 현재 퇴직 시점 2020년 말 연봉이 3만원으로 추정되는 경우 2006년 기말 보험 수리적 손실을 산정하시오. 그래서 요번에는 좀 전에 이야기한 거하고 같은 이야기인데요. 요 25270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계산해서 요렇게 왔더니 얘가 3764라는 거예요. 6년 말 기준으로 이게 25270 기준으로 요렇게 왔더니 값이 얼마냐? 3764라는 거예요. 3764. 그런데 계리사가 이야기하기를 조건이 바뀌어가지고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저 25270이라는 값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저 값이 3만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3만원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764 25270 기준으로 3764라는 2006년 말 채무를 책정했는데 얘가 3만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3만원이 되면은 역시 요거 3만원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 값이 바뀌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답에 요렇게 계산한 이 지렁이처럼 이렇게 와서 계산한 값도 써놓고 있지만은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25270 기준으로 3764가 됐으니까 3764 나누기 25270 그 값에다가 3만원을 곱하면은 요 값이 계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비례식으로 3764 나누기 25270 곱하기 30000 이렇게 하면은 이 값이 4469 이렇게 되고요. 4469 이렇게 되고 두 개의 차이는 704원 이렇게 계산이 돼요. 704원. 네,
단올림해서 705원, 양자의 차이는 705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세 번째에서 묻는 2006년 기말 보험 수리적 손실이 얼마냐? 네, 보험 수리적 손실이 얼마냐? 이게 이제 그 4대 가정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 그 705원이 보험 수리적 이익인가요? 손실인가요? 채무가 늘어나는 거니까, 예, 채무가 늘어나는 거니까 705원 늘어나니까 보험 수리적 손실이죠. 보험 수리적 손실은 OCI에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재책적 요소 OCI 손실을 705원 이렇게 OCI 손실 705원, 채무 705원 이렇게 제하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케이스 5를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825페이지를 보면은 사회적립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네, 앞에서는 이제 그 채무에 대한 종업원 퇴직에 대비한 채무 측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825페이지에는 그 사회적립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립 자산은 그게 동그라미 1, 장기 종업원 급여 기금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두 번째 적격 보험 계약. 그래서 앞에서 이제 삼성생명을 예로 들었는데 거기에 그 사회적립 자산을 맡겨둘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에 들어서 여기에 대비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 1, 2 다음에 거기 줄치도록 할게요. 사회적립 자산은 보고기업과 별도로 존재하여 퇴직금 지급에만 사용되며 혹시 해당 자산을 불입한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파산기업의 채권자가 이용할 수 없어야 된다.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이게 아주 중요한 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사회적립 자산의 변동을 보죠. 그래서 삼성생명의 기업이 그 퇴직에 대비해서 그 돈을 기여하게 되면은, 불입하게 되면은 사회적립 자산이 늘어나죠. 그래서 돈 나가고 그 사회적립 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회계처리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사회적립 자산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면은 감소가 돼요. 자, 종업원한테 언제 지급하나요? 일시금, 퇴직 일시금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이 되고, 퇴직연금 방식이면은 퇴직 후에 사망 시점까지 이렇게 지급이 되겠죠. 누가 지급을 하나요? 회사가 지급하나요? 회사는 그 삼성생명에 이미 사회적립 자산을 불입해 놓은 거죠. 그 삼성생명이 퇴직자한테 지급을 하겠죠. 그래서 지급은 그 기금을 맡고 있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급을 하게 되면은 사회적립 자산이 이렇게 감소되죠. 그리고 기업이 채무라고 인식하는 확정급여 채무도 감소하는 것을 회계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했다 또는 퇴직연금으로 지급했다 그런 일이 있으면은 사회적립 자산이 감소하고 기업의 채무는 지급액만큼 감소되는 그런 회계처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립 자산은 그 금융기관에 맡겨두면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고 그 삼성생명이 열심히 얘를 운용하죠.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그래서 어떤 형태로 운영할 건가를
어떤 형태로 운용할 건가를 최초에 가입할 때 약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업원이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나는 좀 공격적인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해달라. 그래서 뭐 주식이나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또는 나는 안정적인 자산에 운영을 해달라. 수익은 적어도 좋으니까 리스크는 최소화해달라. 그런 사람은 뭐 회사채나 국공채 이런 데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약정에 따라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투자 수익이 발생해요. 투자 수익이. 사회적립자산은 이렇게 불어나죠. 826페이지 줄 치도록 할게요. 826페이지. 거기 본문 첫 번째 줄에 사회적립자산은 기금이나 보험에서 운용함으로 투자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업은 사회적립자산에 대한 이자 수익을 인식한다.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데 여기 지금 그 손익 과목이 퇴직급여가 있죠. 그래서 이자 수익을 인식하거나 같은 개념으로 퇴직급여를 차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자 수익 인식한다는 게 퇴직급여 차감으로 회계 처리되고요. 이 금액은 기초사회적립자산 장부금액에 확정급여 부채에 적용한 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 지급 등의 변동을 고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투자 수익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계산해 주는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초사회적립자산 곱하기 할인율. 요 할인율은 확정급여 부채를 산정할 때 우리가 뭐 몇 퍼센트 이렇게 10%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율로 자산이 늘어난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돼요. 기초자산, 기초사회적립자산이 이게 기중에 뭐 지급도 있고 불입도 있고 해가지고 변동이 되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기초가 아니고요. 단기 변동까지 다 감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산정을 해서 투자 수익이라는 걸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자산이 불어난 만큼 사회적립자산을 이렇게 늘려주죠. 그리고 이거 내 자산 같으면은 이자 수익 이렇게 인식할 건데 지금 이렇게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되겠어요.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죠. 뭐 이자 수익을 계산하거나 또는 비용을 적게 계산하거나 똑같은 단기 손익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실제 이자율만큼 변동이 되느냐? 그거 아니죠. 지금 여기 적립자산의 수익률을 확정급여 부채에 적용한 할인율하고 같은 그 율로 풀어난 걸로 했으니까 이게 장부상 그냥 계산된 금액이니까 실제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실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자산에 대해서 재측정 요소가 등장해요. 그 부분은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사회적립자산의 재측정 요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초 사회적립자산에다가 여기 기업이 기여금 불입하면 자산이 또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장부상 그 자산 늘어났다고 운용 수익 발생했다고 계산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사회적립자산 퇴직자한테 지급해가지고 감소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게 기말에 사회적립자산 공정가치하고 일치하지가 않아요. 자, 요 정보는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삼성생명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 회사가 지금 불입한 사회적립자산 공정가치가 얼마인지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확인하는 금액하고 이렇게 페이퍼로 계산하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요. 왜 일치하지가 않나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 자산이 불어났다, 운영에서 불어났다라고 하는 거를 그 채무 할인할 때 적용한 그 율만큼 늘어났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실제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다시 정리하면은 기초 사회적립자산 여기에 늘어나는 요소를 더하고 퇴직자한테 지급한 거를 차감하면은 장부상 사회적립자산이 있는데, 이 금액은 삼성생명의 기말에 우리가 불입한 그 자산의
공정가치가 얼마입니까? 예,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삼성생명이 제공해주는 그 금액하고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조정을 앞에 그 채무에 대해서도 똑같은 게 있었는데 얘를 재척정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재척정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사회적립 자산에 있어서는 그냥 재척정 요소다, 사회적립 자산의 재척정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확정급여 채무에 대해서는 요 재척정 요소를 별도로 부르는 말이 있어요. 확정급여 채무에 대해서는 그게 할인율, 사망률, 퇴직률, 임금 상승률 등에 대해서 당초 예측한 거하고 실제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현재 추정하고 그런 그 4대 가정 등의 어떤 그 차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 수리적 손익이다. 예, 그 확정급여 채무 같은 경우는 그 재책정 요소를 보험 수리적 손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에 비해서 사회적립 자산은 별도로 부르는 말이 없고요. 그냥 사회적립 자산 재책정 요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사회적립 자산, 이 자산 원장에서 보면은요, 정기 이월 금액이 있을 거고 단기에 출연해 가지고 사회적립 자산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 할인율 적용해서 자산이 늘어났다고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회적립 자산 퇴직자한테 지급해서 얘가 감소하고 그리고 기말에 삼성생명에 지금 우리가 불입해서 기말에 남아있는 돈의 공정가치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생명이 대답하는 답이 있을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왼쪽 오른쪽이 이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쪽에 뭔가 채워 넣든지 이쪽에 뭔가 채워 넣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이 자산이 너무 과대 계상됐다 이러면 자산을 덜어내야 되죠. 그러면은 자산을 덜어내면서 이거 OCI 손실로 반영한다는 거예요. 앞에 채무에 대한 보험 수리적 손실도 이렇게 OCI 손익으로 반영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이거는 자산을 단기 중에 너무 과다 계상했다, 덜어내야 되겠다라는 상황에서의 회계처리고요. 반대 상황도 있겠죠. 예. 기중에 자산을 적게 계상했다. 그러면은 기말에 자산을 계상하면서 OCI 이익을 반영해 줘야 되겠죠. 자, 827페이지 거기 중간에 재척정 요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차이는 사회적립 자산에 대한 이자 수익과 사회적립 자산의 실제 수익의 차이가 주된 원인이다. 장부상 수익은 어떻게 계산했나요? 그 채무 계산할 때 할인율 개를 적용해서 자산도 그만큼 늘었으리라. 네, 그렇게 수익을 반영해 줬죠. 근데 실제 수익은 그거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주된 원인이 그런 거다. 자, 그리고 이제 828페이지 줄 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 기타 포괄 손익에 인식되는 순학정급여 부채의 재책정 요소는 후속기간의 단기 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타 포괄 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자본 내에서 대체할 수 있다. 거기까지 줄 치도록 할게요. 자, 단기손익 재분류에 대한 말이에요. 단기손익 재분류. 지금까지 등장한 OCI 과목, 지금까지 등장한 OCI 과목. 자, 재평가 적립금. 얘는 어디로 가나요? 재평가 적립금은 그 재평가 적립금이 쓰인 그 자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감가상각하는 경우에 재평가 적립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예. 재평가 적립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런 거였죠.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그 두 번째 배웠던 게 매도 가능 금융자산 평가 손익이죠. 그래서 매도 가능 금융자산 관련한 그 OCI 손익, OCI 손익, 걔는 어떻게 되나요? 걔는 그 매도 가능 금융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단기 손익에 반영되죠. 매도하는 금융자산 관련 그 OCI 과목 자본에 있는 걔는 그 매도하는 금융자산 걔를 처분하는 시점에 얘를 단기손익으로 대체해 주죠. 재분류 조정이라고 하죠. 재분류 조정에서 그래서 이 자본에서 단기손익으로 재분류 조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얘는 재분류 조정이 일어나는 단기손익으로 재분류가 일어나는 항목이에요. 그런데 그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의 재평가 적립금은 이익잉여금으로만 가고 단기손익으로 오지는 않죠. 여기 지금 읽었던 문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수납증급여 부채 자산의 재책정 요소는 단기손익으로 오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 내에서 대체할 수 있다. 단기손익으로 오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자본 과목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른 자본 과목. 다른 자본 과목이 일반적으로 이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두 종류가 있어요. OCI의 운명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OCI 운명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단기손익으로 대체되는 거. 그 다음에 대체되지 않는 거. 자, 이게 이 중급 회계를 마치고 이제 고급 회계도 배우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OCI 과목이 뭐 5개 또는 6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5개 또는 6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거 두 개만, 요 제자 들어가는 요 두 개, 중급회계에서 배우는 요 제자 들어가는 두 개만 자본 내에서 대체된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재분류 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OCI 운명이 두 개로 나눠진다.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